제주도 조직 개편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본부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되고 정원이 2배 늘어난 서울본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원희룡 도정의 첫 정기 인사가 다음 달 중순으로 예고된 가운데 간부급 공무원들이 대폭 물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년 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28년 동안 매달 헌혈을 한 70대 할아버지가 491번째 마지막 헌혈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희룡 도정의 첫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원이 2배 늘어난 서울본부가 정치 낭인들의 안식처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조직 개편안 가운데 서울본부가 도의회에서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본부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올리고 정원을 9명에서 18명으로 무려 2배나 늘렸지만 달라진 업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일은 그대로 하면서 사람만 늘리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거 소환사무를 똑같이 해놓고 18명 갖다 놓고 저번에 9명 할 때 인원하고 4급 있던 똑같이 일하겠다. 이거는 우리 의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정원이 8, 9명 수준인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7명 정원의 4, 5급 직급에 대한 개방형 직위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외부 측근을 위한 자리라는 겁니다. 우려를 하자면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 낭인들의 안식처가 될 거 아니냐 서울본부가.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크고 제주도정 중심이 아니라 서울 중심적인 그런 조직 개편의 지적도 많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도의원들은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이거를 장기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쪽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하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제주도의회는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 8월 4일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서 얼마나 손질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첫 정기 인사가 다음 달 중순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공직자 교육에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제주도는 도청 국장급과 행정시 과장급 이상 전원 교체를 기본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년 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로 하락세를 기록한 표준지가는 이후 5년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유입 인구가 늘고 중국인 투자 열풍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 우려를 낳고 있는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의 실태와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김찬년, 김현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구자읍 월정리, 에메랄드 빛바다의 흰 모래사장이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이곳은 관광객 사이에 명소로 꼽히면서 지난 3년 새 땅값이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400조도 안 팔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마을 안길도 마찬가지고 마을 안길도 지금 너무 올라갔고. 2010년 이후 아파트 가격을 시작으로 들썩이기 시작한 도내 부동산 시장은 주택 토지할 것 없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 지가 상승률은 1.76%, 전국 평균 0.93%를 크게 웃돌고 서귀포 지역은 2.22%로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체감하는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개발 지역들은 개발 지역 인근 그 주변에 있는 주거용지랄지 주거 후보지랄지 상업 후보지들이 수요가 엄청나게 좀 늘어나서 그런 곳은 매월 자고 일어나면 지가가 변동되는 것 같은. 올 상반기 제주지법에서 이뤄진 부동산 경매에서도 평균 매각가가 감정가를 89%나 넘어섰고 서귀포시는 107% 초과했습니다.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관광객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승세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이기만 한 걸까요? 이어서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연동의 상가거리,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간판마다 중국어가 등장하고 업종도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매출도 따라 늘고 있지만 상가 임대료가 1년 새 적게는 20%, 많게는 갑절 이상 뛰면서 일부 세입자들은 쫓겨나고 급등한 권리금에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집세는 오르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집세가 오르면 또 그만큼 자기 이익금이 작아지는 건 맞겠죠. 상권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최근 서귀포 강정택지개발지구의 준주거용지 낙찰가는 공급가보다 3배 높게 형성됐습니다. 예정가 4억 5천만 원짜리 땅이 14억 원이 넘는 값에 팔린 겁니다. 입찰한 용지 9곳 모두 외지인이 낙찰받았고 토지를 매수당한 원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큰 이득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도외 지역분들은 자기가 인근에 형성된 상가 가격을 봤을 때 자기가 이 정도는 써낼 수 있다. 아니면 적정 가격이다. 이 정도 인구에 이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도내에서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자본도 좀 부족하고 해서요. 관광객 증가와 인구 유입 확대 등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면서 투기 수요까지 가세해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영세 자영업자들은 쫓겨나고 지역 주민들은 건물이나 토지 구입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인구 증가세가 꺾여 지역 경제에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비용 이상으로 든다든지 그런 측면이 발생되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주를 고려할 수도 있고 기존에 이주해왔던 분들이지만 제주 지역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제 또 이주할 또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광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제주 지역 인구는 최근 6개월 새만 해도 8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한 도시계획과 개발 방식 전환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 부동산 과열을 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 헌혈을 490번 넘게 한 70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나이 제한으로 마지막 헌혈을 했는데요. 이소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해 71살의 김상철 할아버지. 28년 동안 매달 헌혈을 한 김 할아버지의 팔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한 자국이 선명합니다. 지금까지 헌혈 횟수는 490번. 전국에서 8번째로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 김 할아버지는 헌혈의 중요성을 깨닫고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형님 네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수혈 많이 받고 그때부터 혈액의 중요성을 알게 돼가지고 저도 건강하면 할 수 있는 헌혈이기 때문에 헌혈로 좀 봉사하자 해가지고 김 할아버지는 491번째이자 생애 마지막 헌혈을 하기 위해 헌혈의 집을 찾았습니다. 혈액관리법상 만으로 69살이 넘으면 헌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오랜 기간 동안 저희한테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헌혈증을 줄 때 가장 뿌듯하다는 김 할아버지. 마지막 헌혈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나이 때문에 더 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동안 많은 보람을 느끼고 살았는데 지금 나이로 제한되게 해서 더 못한다는 게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자신이 가진 뜨거운 피를 나눠온 김상철 할아버지. 진정한 이웃 사랑과 나누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북상하면서 제주 지방은 모레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형급 태풍인 나크리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제주는 모레부터 간접 영향권에 들겠고 내일 오후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 최고 기온이 제주시 34.1도, 서귀포 32.5도, 고산 32.3도 등으로 전 지역이 30도를 웃돌아 무더웠습니다. 또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전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점차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나크리는 다음 달 2일 제주에 가장 근접한 뒤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한라산 구상나무를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무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멸종위기에 처한 한라산 구상나무를 복원하기 위해 산림청과 환경부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앞으로 식생 변화 모니터링과 보존원 조성을 위한 증식 기술 등을 연구합니다. 한편 한라산 연구소가 최근 6개월 동안 한라산 1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구상나무의 46%가 말라 죽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항 해양문화공간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지난 2008년 7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시 제주해양관리단 소속 공무원 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전국 항만의 해양문화공간 공사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18명이 공사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오늘 제주도 체육회관에서 제22기 집행부 첫 이사회를 열고 문원배 상임 부회장과 고신관 부회장 등 37명을 임명했습니다. 또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44종목 937명의 선수가 출전하기로 확정하고 하계 강화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5회 제주 MBC 오라베 주니어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1오버파 합계 145타를 친 영주고 3학년 문지원 선수와 5언더파 합계 139타를 친 제주고 2학년 임찬희 선수가 각각 남녀 고등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중학부에서는 표선중 한재민, 서귀중학여중 현세림, 초등부에서는 아라초등학교 박준성, 백록초등학교 김소연 선수가 1위에 올랐습니다. 고등부 3위 이내 선수에게는 전국체전 출전권이 주어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람사르 마을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을 1, 2가 생태관광 성공 모델 마을로 육성됩니다.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을 1, 2를 생태관광 성공 모델 마을로 지정해 명품 마을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선을 1, 2는 오는 2017년까지 생태 관광객은 지난해의 5배, 마을 소득은 3.5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최근 가격이 하락한 넙치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모든 양식장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항생물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항생물질 잔류 기준을 초과한 넙치는 유통을 금지시키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시 함덕리 서우봉해변에서 물놀이하던 서울시 7살 김모근 등 3명이 해파리에 쏘여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사고 직후 인근 해상에서 노무라입깃 해파리 2마리를 수거했지만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아 물놀이를 통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주시 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의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주시 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된장찌개와 해장국 등 26개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1인분의 평균 1051mg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성인 1일 권장량인 2000mg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